자, 이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0주차 댓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 1번, 이제 경영 전략의 잡다한 이야기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넣었었죠. 그래서 전략적 계획과 뭐 비전략적 계획이라고 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었죠. 내가 이제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들 원래 이제 이 용어 자체도 군사학에서 왔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 얘기를 했었죠. 자, 전략적 계획과 비전략적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 전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군사학에서 온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비전략적 경영, 전략이 없다라는 의미보다는 잘못된 전략에 의한 경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핵심 역량, 이거는 참 중요해요. 다른 사람과의 차별화시킬 수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지원을 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없는, 여러분만이 가진 무엇인가 특징, 특색, 이런 것들이 핵심 역량에 해당할 수 있다. 핵심 역량이란 말은 듣기로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 단어의 뜻이 경쟁력을 가졌다라는 의미인지는 몰랐습니다. 경쟁 전략과 성장 전략의 전후 관계를 명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군사학을 배우고 있기에 좀 더 흥미로웠습니다. 실제 군사에서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전략인 거죠. 경쟁자가 없으면 그냥 단순히 계획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는 보통 인식을 합니다. 근데 전략적 계획이라고 하는 건 내가 경쟁자보다 어떤 핵심 역량을 활용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갖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제 우리가 막 대면 수업이었으면 단순히 이런 경영적 측면이 아니라 실제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게 이제 수업인데, 팀별로. 근데 지금 여러분은 대면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걸 함께 막 논의하고 검토해 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경영학 쪽으로만 아예 관점을 다 옮겨서 수업을 진행을 했죠. 기획과 계획의 차이, 그 다음에 경영에서 쓰이는 전략의 의미와 전략적 경영, 비전략적 경영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핵심 역량, 그 다음에 핵심 역량, 또 전략적 경영, 비전략적 경영. 이제 비전략적 경영이라는 것이 잘못된 전략에 의한 경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절차를 규정한 계획이 전략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흥미로웠습니다. 전략이란 선택적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핵심량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지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전략적 경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더 나아가 나의 핵심 역량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하는 잘하는 일로 돈을 버는 핵심 역량을 통해 나의 핵심 역량을 생각해 보고 미래에 어떤 일을 할지 생각했습니다.
남들보다 이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라는 얘기죠. 근데 뭘로? 더 잘하는 일. 그 잘하는 일이 결국은 뭐예요? 핵심 역량이죠. 이 전략적 경영은 잘못된 전략에 의한 경영이라 하여 불필요하다고만 생각했으나 운영적 경영을 보면 상황에 맞는 경영 선택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댓글을 많이 아직 안 달아줘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뭐 그렇게 크게 뭐 거실 내용은 없으니까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음, 음. 부모님의 노후, 나의 독립 등 현실적인 상황의 예를 들어주셔서 의미가 와닿았습니다. 각 기업들의 사명선언서가 인상적이었고 결국은 그것이 기업의 방향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음에 다각화 전략 중 드론 관련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빨라지는 발전소 역시 새삼 놀라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무서워한다. 이걸 무서워해야 될까? 참 고민인 부분인데 어차피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세상인 건 맞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 세상을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이제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제 축소를 하는 것이 기업을 유지하기에 매우 중요하다. 나는 중요하다라고는 안 했는데 이 축소 이거는 결국 잘못하면 기업 망합니다. 축소라고.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계속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일까요? 점점 더 이 사람들한테서 거리가 멀어지게. 결국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가만히 있지만 쇠퇴하는 상황에 빠져버린다. 이 축소가 때에 따라서는 핵심만을 갖다 가져가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오히려 잘못해 버리면 그 기업이 위험한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전방 통합, 후방 통합 이거는 여러분들 별표 땡땡땡땡 해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방 통합이라고 하는 건 저 앞에 내 앞에 소비자가 저쪽에 있는데 소비자에 가까운 쪽의 회사를 내가 합병하는 거. 내 회사로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쪽으로 가면 전방 통합. 소비자의 반대쪽으로 내 회사가 내 뒤에 있는 나는 완제품 제조업체인데 물건 공급하는 회사를 갖다가 합병하게 되면 나는 후방 통합. 왜 소비자로부터 멀어지는 뒤쪽에 있는 내 뒤쪽에 있는 걸 하게 되죠. 소비자 앞쪽에 있는 거. 즉 나는 소비자를 향해서 앞쪽으로 있는 걸 먹었을 때는 전방 통합. 뒤쪽에 있는 걸 먹었을 때는 후방 통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 별표 땡땡땡땡. 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시험에 나온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게 재정비하는 그러니까 딱 핵심만을 딱 가지고 나머지를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떨치고 준비를 할 때는 좋다. 그런데 오히려 또 이게 이 기업의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죠? 최근에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축소 전략을 실행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아모레퍼시픽이 적극적으로 지금 했었는데 축소를 하고 있는. 근데 우리한테 이제 축소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일반적으로 좀 구조조정 이런 측면으로 이제 인식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직원들 자른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다음에 기업이 이제 그때그때 기업의 상황이나 자신들의 여건에 따라서 어차피 필요한 전략들을 수립해 나가는 거죠. 성장해야 될 때는 성장 전략을, 현상 유지해야 할 때는 현상 유지 전략을 그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사명선언서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의 결국은 좌우명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후는 꼭 준비해야 된다.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물론 여러분이 엄청나게 부자이면 굳이 뭐 준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부자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걸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점. 예, 그다음 이제 마지막 3교시 거죠. 여러분 이제 BCG 매트릭스 이것도 지심사법은 이제 칸이 좀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만 BCG 매트릭스하고 수학 분석은 별표 땡땡땡 해놨으면 좋겠다. BCG 매트릭스는 뭐 여러분들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음, 실제 여기에 이제 개, 물음표, 별, 현금 젖소 이런 요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현금 흐름, 즉 그 당시에 이제 예를 들어 물음표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 실제 시장 점유율은 낮은 상황이지만 시장 성장률이 앞으로도 높은 상황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 지금 유입 들어오는 거 벌어들이는 수익은 적더라도 많이 알려야 되니까 비용이나 마케팅 비용이나 홍보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시장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뭘로? 스타로 올라가죠. 즉 점유율도 높고 성장률도 높은 상태.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우리 기업만이 가장 독보적인 존재로서 계속 현금을 갖다가 창출하는 현금 젖소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때 그 현금을 갖다가 새로운 물음표 사업에 또 재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 BCG 매트리스는 꼭 땡땡땡땡땡 쳐놔달라. 지위심사법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경쟁상에서의 우리 위치, 매력도라고 하는 건 그 시장이 얼마나 끌리느냐, 결국은 그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거고, 경쟁력이라는 건 우리가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 얘기는 다시 하면 결국은 내가 그 시장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9개나 돼서 많기 때문에 이건 빼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수학 분석, 실제 SO 전략이나 ST 전략, WO 전략, WT 전략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때 뭘 한다는 얘기냐? SO, 즉 강점과 기회와 강점을 가지고 있을 때는 확대 전략을 취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위협과 강점이 있을 때는 즉 강점은 가지고 있는데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성장을 하는 게 낫고 약점인 상황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개발 전략 혹은 돌아가는 우회 전략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내부 약점 극복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약점과 위협인 상황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거나 철수하거나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제 여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회사에서 시장 점유율도 높아요. 그랬을 때, 이번 여름에 기온이 막 37도, 8도까지 계속 장기간 더위가 예상될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때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물음이 있을 수 있어요. BCG 매트리스 심사법 수학 분석.
그렇죠.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갖는 거 중요한 문제. G,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단어, 그 회사였죠. 에디슨이 만든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이게 했나요? 좀 수업 시간 좀 다른 것까지만 하다 보니까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 요즘에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 많이 알 겁니다. 그 다음에 니콜라라고 하는 회사도 혹시 여러분 들어봤을지 몰라요. 이 G 제너럴 일렉트릭을 만든 에디슨, 요 에디슨의 경쟁자인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따서 전기차에서는 테슬라라는 이름을 썼고 수소차에서는 다른 이제 그 사람이 니콜라라고 하는 수소 트럭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이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회사 뭐 사기로 회사 수소차가 수소 트럭이 개발된 것처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인식도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니콜라 테슬라 즉 에디슨의 경쟁자의 이름에서 따왔다라고 하는 거죠. 얘기했었나요? 수업 때 헷갈리네. BCG 매트리스는 참 간략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게 여러분이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느 위치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바둑판 변수들이 마치 바둑판 같다. 수학 분석 이거는 여러분 많이 쓰는 거죠. 니치 마케팅이나 틈새 시장을 갖다가 니치 마케팅 경영 전략의 다양한 유형과 수학 분석을 알게 되었다. 마트에서 파는 물건을 생각한 포토의 본원적 전략을 대입해 보니 이해하기 쉬웠다. 어떻게 이해하기 쉬웠는지 썼으면 진실하고 더 좋았을 텐데요. 경쟁 사보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느꼈고 경쟁을 통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제품은 그렇게 해서 더 사람들한테 인식이 더 많이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된 거죠. 수업 이거 많이 해요. 맞아요. 우리 정한비 다우가 얘기한 것처럼 수업 분석을 통해 스스로 분석 이런 거 참 많이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분석해봐라. 내 외부의 위협이나 기회가 무엇이 있고, 그다음에 자신의 강점. 강점이나 약점은 나한테서 찾는 거고, 기회나 위협은 외부 바깥이에요. 그렇게 해서 과연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거냐 이런 걸 이제 많이 하죠. BCG 매트릭스 지휘심사법 수학 분석을 통해 전략을 배웠습니다. 차별화 원가의 집중화 전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또 수학 분석 기회가 있는 것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고 강점이라도 위협이 있다면 과감하게 배제시켜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거 필요해요. 과감한 판단력 경영자에게 필요한 요소죠. 이 포터의 분원적 전략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이거 이제 그 회사를 한번 대입시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어, 실제 기업의 운영은 정말 많은 리스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갖다가 최소화시키거나 혹은 관리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죠. 체계적인 분석, 이런 체계를 가졌다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댓글 마무리 하죠. 10주차까지 끝났죠? 어, 그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댓글이 또 혹시나 11주차가 있나요? 11주차. 11주차까지 그냥 한번 가버릴까요?
여러분들 11주차 내용까지 해버리죠. 지금 11주차 이제 조직화에 대해서 조직화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을 잘할 수 있을까? 왜? 한정된 자원밖에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게 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수직적 분화와 수평적 분화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기능별 조직의 장단점 이런 거 좀 알아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 맞아요. 앞으로의 조직이라고 하는 거 우리 효창하고가 얘기한 것처럼 네트워크 조직 혹은 가상 조직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사무실이 없는 회사 뭐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또 그런 부분에서 4차 산업 상황에서의 앞으로의 모습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걸 분류가 되는 거고 특히 여러분 진권화와 분권화에 대해서 장단점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공식 조직은 공식적으로 형성된 조직.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내부에서 만들어진 친목단체 같은 경우. 여기는 댓글이 그렇게 아직 많이는 들어와 있지 않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 리더십에서 좀 댓글이 많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 댓글 읽기는 끝내고요. 다음에 이제 다시 강의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